종이 등불의 불빛과 노점상들의 함성이 뒤섞인 북적이는 경성거리에서 김혜자는 한국의 격동의 시대에 자랐습니다. 83세의 나이에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서울의 어느 집 작은 방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밝았지만 세월의 주름과 들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불멸의 역할에 대한 영광과 슬픔에 대한 어둠이 뒤섞인 그림과 같습니다. 그녀는 이 여정을 통해 자신을 사랑하고 가장 단순한 것에서 의미를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운 미소 뒤에는 커다란 고통이 있었습니다. 마치 조용한 동반자처럼 그녀가 오랜 세월 지니고 다녔던 상처였습니다. 김혜자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아마도 1998년에 남편 임종찬을 잃은 일일 것입니다. 그는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와 가정 생활을 하는 동안 그녀의 인생의 파트너이자 동반자, 그리고 든든한 지지자였습니다. 그가 병으로 죽었을 때 그녀는 마치 자신의 마음의 일부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녀는 종종 거실에 혼자 앉아 가족 사진을 보며 그가 없이 살아갈 수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녀는 한때 아이들인 임현식과 임고은 앞에서는 울지 않고 그들의 기운을 북돋아 주려고 했지만 긴 밤에는 자신을 사랑하고 지지해준 남편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상실에서 오는 것뿐만 아니라 파트너 없이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깊은 외로움에서 비롯됩니다. 그녀 인생의 또 다른 슬픔은 명성과 기대에 대한 압박감에 시달리던 몇 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베테랑 여배우 중 한 명인 김혜자는 항상 대중의 시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영화 러스틱 피리어드의 성공 이후 그녀는 성실함과 감성의 상징이 되었지만 동시에 항상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감정적인 장면을 끝내고 나면 지쳐서 집에 돌아오는 날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관객들의 기대에 부응했는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최진실 씨 등 가까운 동료들이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의 슬픔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최진실 씨가 2008년에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오랫동안 우울증에 빠져 있었으며 그런 비극을 막기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어린 시절의 기억에 대한 고통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성장한 그녀는 가족이 빈곤과 불안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자식들을 사랑했지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종종 지칠 때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어머니가 지쳐서 손이 떨리는 채로 집에 돌아오셨을 때 가족의 자부심을 가져오기 위해 성공해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압박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70년이 넘은 지금도 그 기억은 여전히 그녀에게 상처로 남아 있으며 그녀가 삶과 직업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김혜자의 경력은 눈부신 성공과 가슴 아픈 실패가 뒤섞인 기복이 심한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녀는 1963년 제3회 KBS 공채 오디션에 참가하면서 연기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감성적인 목소리와 뛰어난 더빙 기술로 라디오와 TV쇼에서 활동하며 빠르게 가장 인기 있는 성우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스크린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69년 영화 칭얼거림이 무슨 소용인가였지만 그녀를 유명하게 만든 것은 1980년부터 2002년까지 방영된 AMB 드라마 컨트리 다이어리에서의 역할이었다. 그녀는 시골 일기에서 시골 사람이면서도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 김덕순 역을 맡았는데 이 역할은 한국 관객들에게 상징적인 역할이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당시 최고 시청률인 64.9%를 기록하였고 1999년 백상예술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1980년대와 1990년대는 김혜자의 황금기였다. 그녀는 샌드캐슬, 윈터 미스트, What is Love와 같은 영화에서 헌신적인 어머니부터 복잡한 캐릭터까지 다양한 역할을 맡아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프로젝트가 성공적인 것은 아닙니다. 1982년 영화 늦가을은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시청률을 달성하지 못해 그녀는 실망감을 느꼈다. 그녀는 한때 늦은 가을 이 실패한 후 밤새도록 대본을 다시 읽고 더 잘할 수 있었던 부분을 파악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흘린 눈물은 실패에 대한 슬픔뿐만 아니라 진정한 여배우로 인정받고 싶은 갈망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경력은 2002년 역사적 인물인 이용령의 삶을 다룬 서사시 영화 촌스러운 시대에 출연하면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 역할로 그녀는 백상예술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관객과 평단으로부터 한국 TV 역사상 최고의 연기 중 하나로 극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 그녀는 쉬지 않고 일해야 했고 심지어 지쳐서 촬영장에서 기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감정적인 울음 장면을 촬영한 후 집에 돌아와서 실제로 울었던 날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역할 때문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 때문에 울었다고 한다. 그녀는 2009년의 마더와 2019년의 기생충 등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서 맡은 배역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마더에서 그녀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어머니 역을 맡았고 이 역할로 로스앤젤레스 영화 비평가 협회상과 아시아 태평양 스크린 어워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기생충에서 그녀는 작지만 인상적인 역할을 맡아 영화가 오스카상 4개를 수상하는 역사적인 성공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성공적인 시기에도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한 장면을 끝내고 나면 지쳐버리고 감독과 관객의 기대에 부응했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연기 활동 외에도 주부 김혜자의 인생 이야기와 같은 리얼리티 쇼에 참여하여 자신의 삶과 직업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사회운동가로 1999년부터 월드비전에서 일하며 20개국 이상을 여행하며 빈곤한 어린이들을 지원해왔습니다. 그 여행은 기쁨을 가져다 주었지만 어려운 상황을 목격할 때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여행에서 돌아올 때마다 자신의 삶에 감사함을 느꼈지만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 마음이 아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김혜자는 항상 관객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여배우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뿐만 아니라 진정한 감정을 전달하는 능력으로도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라스틱 페리오드에서 그녀가 맡은 역할은 좋은 예인데 그녀는 관객들이 어려운 시기에 여성이 지닌 강인함과 사랑을 느끼기를 바랐습니다. 그녀는 80세의 나이에도 새로운 역할을 시도하고 싶어 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평소에 연기하던 온화한 어머니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진짜 악당 역할을 맡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녀가 노력하는 또 다른 성과는 여러 세대의 청중과 소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컨트리 다이어리와 마더의 성공으로 그녀는 나이 많은 청중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도 친숙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따뜻함과 희망을 가져다 주는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했고, 그녀는 감정적인 역할을 통해 그것을 성취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젊은 배우들에게 영감을 주고자 노력하며 쇼와 워크숍에서 자신의 경험을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젊은 배우가 성공하는 것을 볼 때마다 자신의 사명의 일부를 완수한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83세의 나이에도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녀는 The Light in Your Eyes부터 The Queen's Umbrella까지 영화와 TV쇼에서 작은 역할을 계속 맡아 나이가 장벽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 설 때마다 마치 옛날의 경성소녀처럼 어떤 도전이든 이겨낼 준비가 된 듯한 젊음의 기운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가장 큰 업적은 직장에서의 어려움부터 개인적인 삶에서의 상실까지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서 예술에 계속 헌신하는 능력일 것입니다. 연애 측면에서 김혜자는 배우 생활 초기에
남편 임종찬을 만났다. 두 사람은 결혼하여 임현식과 임고은이라는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초창기에는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기쁨으로 가득했고, 촬영장에서 긴 하루를 보낸 후 집에 돌아오면 남편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따뜻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임종찬은 조용하지만 헌신적인 사람으로 연예계의 압박 속에서도 항상 그녀의 경력을 지지해왔습니다. 그러나 1998년에 그의 패배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죽은 후 마치 자신의 일부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가 사랑에 있어 가장 큰 슬픔을 느낀 것은 남편을 잃은 후 느낀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녀는 파트너 없이 남은 세월을 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임종찬을 만나기 전까지 짧은 연애를 몇 번 했지만 결혼 생활만큼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없었다. 그녀는 남편이 죽은 후 재혼하지 않고 직장 생활과 자녀 양육에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어느 쇼에서 남편에 대한 사랑이 변함없기 때문에 다른 남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외로운 순간이 있다고 인정한다. 특히 자녀들이 결혼해서 각자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볼 때 그렇다. 그녀는 일과 손주들에게서 위안을 찾았지만 남편을 잃은 슬픔은 항상 그녀의 마음속에 조용한 어둠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김혜자는 60년이 넘는 경력을 통해 상당한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그녀의 순자산은 2024년 기준으로 약 500만 달러로 추산됩니다. 그녀의 수입은 컨트리 다이어리, 러스틱 피리어드, 마데오와 같은 인기 TV 시리즈와 기생충과 같은 영화에서의 역할을 통해 발생합니다. 그녀는 특히 마데오와 기생충의 성공 이후 주요 브랜드로부터 광고 및 스폰서십 계약도 받았습니다. 또한 그녀는 월드비전에서 자선 활동과 홍보 활동에 대한 보수를 받으며 일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업과 오랜 명성을 바탕으로 서울에 아파트를 갖고